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하면서 체감 온도는 더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많아 오늘 아침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다시 한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은 흐리지만 강수의 영향으로 공기는 쾌청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예상되고요.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1도, 안동은 영하 0.4도, 구미와 포항은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4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바람이 차가워서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은 계속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 첨단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R&D 예산 우선 배정,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특화단지 지정에서 탈락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산업 주도권 싸움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포항시와 경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서 열린 2차 전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인재 양성 업무 협약식. 행사에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특화단지 명칭을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로 구체화하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등 6개 기업은 2030년까지 2차 전지 양극재 150만 톤 생산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 605만 톤으로 추산되는 글로벌 양극재 수요의 25%를 포항에서 생산해 세계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저희가 영인만 산단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완성이 되면 약 한 2,500명 정도가 아마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항공대와 경북대 등 8개 대학과 포항제철공고, 흥해공고 등 지역 교육기관은 2차 전지 인재 양성을 책임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포항 캠퍼스는 지난해 2차 전지 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고 흥해공고 등 지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관련 학과 신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위한 어떤 기술력 양성에서부터 2차 전지에 특화된 학과를 저희들이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입사 후 10년간 주거비 일부를 보조하고 결혼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2차 전지 기업들의 구인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전국을 헤맵니다. 좋은 데서 스카우트 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들을 공개한 이유는 지역이 가진 역량과 제공 가능한 혜택을 외부에 알려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2차 전지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6개의 지자체를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 포항과 울산, 충북 오창, 전북 군산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등 3개 분야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만큼 복수 선정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와 동해안 5개 시군 부단체장 등은 어제 정책 발굴 회의를 갖고 관련 사업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동해 본부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의 예비 타당성 통과와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 제4회 섬해날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동해안 시군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또 포항시의 국립어업박물관 조성과 경주시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
영덕군 풍력 유지 보수 현장 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시군별로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라환경 유적 복원 사업 확대,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시가 올해 문화관광 활성화를 시작하는 첫 해로 삼았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존과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분야 기반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핵심 추진 사업은 신라환경 유적복원 정비 사업 확대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 등 15개에 이릅니다. 법정 문화도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신라환경 특별법에 의한 문화재 조성, 정비 그리고 에이펙 유치를 통한 우리 경주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주시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총력에 나섰습니다.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는 경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과 제주 등 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고 오는 11월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대회 홍보에 나섰고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화백 컨벤션 센터를 오는 10월까지 증축합니다. 300명 이상 각계 각층 그래서 술범식을 가지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각종 이제 서명 운동 또 여러 가지 뭐 차든지 아니면은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신라환경 핵심 유적 정비 복원 사업 중 올해는 분황사지 주변 정비와 고분 정부 센터를 완공하고 문무대왕릉 등 15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데 3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 50회를 맞는 신라 문화재의 경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축제 운영단 인원을 1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하는 축제 내용도 확대합니다. 돈궁원 인근에 내년까지 경주식물원을 새로 조성하고 경주 황성공원에 오는 2026년까지 787억 원을 들여 시립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 3부는 전 한수원 이사 등이 한수원을 상대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에 참여한 원고의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감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도 심각합니다.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영양군은 16,000명, 영주시는 10만, 문경은 7만 명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인구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안동시 인구는 15만 4,351명, 문경시 7만 82명, 의성군 5만 123명, 영양군 15,988명 등입니다. 영양군은 올해 들어서 16,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영주는 10만, 문경은 7만, 봉화는 3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여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영주시는 지역 기업과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전입을 요청하고 인구 10만 사수 결의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인구수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과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인구 10만 유지는 시민 생존권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영주시는 주소를 옮기지 않은 기관단체 임직원, 대학생 5,800여 명 중 3,300명 이상을 전입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올 초 신설된 봉화군청 인구전략과에서 읍면을 돌며 인구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봉화구는 올해부터 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주택 임차비 최대 3년 360만 원, 자녀가 돌아와 가업을 승계하면 3년간 최대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화구는 특히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생활인구 유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자체가 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살만한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봉화구는 올해 완공하는 소로지구를 비롯해 4개 지구에 전원주택 125채를 조성해 도시민에게 분양합니다. 북지리에는 농장이 딸린 체류형 주택을, 분천 산타마을에는 모듈러 주택을 올해 착공해 봉화 살아보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계가 있다. 정주를 하기 전 단계로서 어떤 생활 인구 개념 또는 그 살아보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인구 사수를 위한 소멸 위기 지역의 고군 분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울진군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주택 40채를 선정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위해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2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는 연리 2%로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 측량 수수료 감면과 함께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1.5%의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모빌리티 산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도심 항공교통 같은 건데요. 올해는 1,700억 원의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에서 도심 항공교통의 실현을 추진하는 등 이른바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 달성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안에 들어선 전국 최초의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도로, 노면 실증 정보를 수집해 안전 운행을 검증합니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부품과 시스템의 성능도 평가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부품과 시스템, 그리고 차량 레벨 단위의 성능을 각각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부품과 시스템의 성능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모빌리티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지정한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내년까지 158km로 늘립니다.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올해 국비 1,100여억 원, 시비 588억 원 등 1,700여억 원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 육성에 씁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여전히 진행 중인 친환경차 보급에 1,100여억 원을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06억 원, 수소 전기차 보급에 132억 원이 사용됩니다. 눈에 띄는 건 UAM 산업 기반 구축에 처음으로 예산 10억 원을 반영한 점입니다. 금호강 하중도에서 UAM 비행을 시연하고 글로벌 포럼도 열 계획입니다. UAM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그 관련 기업 유치와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 UAM 비행 시연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 구축과 기업 맞춤형 자동차 부품 시제품 개발도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K2가 옮겨가고 난 자리를 UAM 특화 스마트시티로 설계하고 통합신공항 배후 산업단지에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3월 9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6개 분야에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007년 양성평등기금 10억 원을 조성하고 이자 수입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기금 20억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억 원씩 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반 시민들이 여객선 안전 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다음 달 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형 제도로 매년 15명의 감독관이 여객선 점검에 참여해 317건의 안전사항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여객선 안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모두 15명을 선발합니다. 경북의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경북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13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00명, 1.2% 증가했습니다. 봄을 시샘하듯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어제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경북 동해안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난 곳이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빗방울이 눈으로 바뀌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모레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다시 한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빛은 흐리지만 강수의 영향으로 공기는 쾌청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예상되고요.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기온 1도, 안동은 영하 0.4도, 구미와 포항은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낮 기온 4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바람이 차가워서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고령 0.4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고령도 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7도, 김천 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0.4도, 청송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5도, 청송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 계속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부터 비 소식이 한 번 더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